미국에서 참가하시는 분들께는 저녁 인사를 전합니다. 본 행사에 참석해 주신 The first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세 차례의 워크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Korean Peninsula. Uh, we 한반도에 have 대한 wonderful, 협력적 해결 방안, 적용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는 I'm by 자리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정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APLN 부의장이고 또한 세종 재단 법인 이사장입니다. 저는 이 본 워크숍 최초 단계부터 주도를 해왔습니다. 이 본 워크숍을 and 통해서 이 본 워크숍은 대한민국 통일부와 APLN에서 공동으로 주최를 하는 it is our 것인데요. 본 워크숍에 대한 지원 대단히 belief 감사드립니다. 이 본 워크숍을 통해서 이러한 협력적 위협 감소라는 그런 접근을 저희가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적용할 가능성을 모색하는 유용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본 워크숍은 대한민국 통일부의 of 지원에 unification. 의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존경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The ruling 이인영 장관님께서는요, 오랫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몸 담으셨고 또한 국회의장으로도 계셨습니다. approach because a lot of folks in Korea 그래서 저희가 이 협력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 알아보는 방법이 yes, the North Korea has 조기이다라는 말이 있고 북한에서 그 어떤 입장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협력적 해결 but 방안을, 이 CTR을 또한 모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장관님께서는 이 CTR에 대해서 지속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여주고 serve as 계십니다. the chairman of a special committee of inter-Korean 그리고 또한 coop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국회에서 In a few very, very 남북한 special remarks.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강요회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기조연설을 하시고 Especially 바로 떠나셔야 하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께 CTR과 한반도의 비핵화의 미래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정인 이사장님, 그리고 샘넌 의원님, 또 마티 나탈레가와 장관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기빈 여러분, 정말 반갑고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이인영입니다. 오늘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적 해결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한미가 함께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또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회의를 주관해 주시는 아태 핵 비확산 군축 리더십 네트워크의 관계자 여러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조연설과 발표, 토론을 준비해 주신 많은 전문가 여러분, 또 정부 관계자 한 분 한 분께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감사와 또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별히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지난 역사 속에서 국제사회의 핵폐기 경험이 한반도 비핵화에 어떠한 가능성과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북미 간 대화가 장기간 교착되면서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관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때마침 아주 시적절한 시기에 이번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전략을 함께 모색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기회의 창을 우리가 같이 열어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지금 한반도의 정세는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매우 유동적인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다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기회와 대립과 긴장 고조의 악순환으로 되돌아갈 우려, 그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지난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의 협상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고 남북의 대화와 접촉도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는 긴밀한 조율과 또 협력을 통해서 남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외교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 그리고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 등에 있어서 공감을 이루었고,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공동 성명 등 기존 합의의 성과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의사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서 대화할 것임을 밝히고 남북의 대화, 협력, 관여에 대한 일관된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미 간에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고 각자가 대화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놓고 있는 만큼 협상을 재개하는 출발점으로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여건은 이미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미 대화가 장기간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당 부분 상호 간의 신뢰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는 것에서 기인한 바가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또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한편 북한이 안보 우려 없이 비핵화 과정을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비핵화 전략과 현실성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또 고민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협상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발걸음을 견인하고 재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의 과정과 결과를 전부 아우르는 창의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논의하게 될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 즉 CTR은 북핵 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경험과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CTR은 과거 구소련 붕괴에 따라서 핵무기를 승계하게 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의 국가들이 비핵화와 안전보장 그리고 경제 지원을 교환하면서 평화적으로 핵 폐기를 이룬 성공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당시 1990년대 초반 냉전이 종식되는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은 비핵화를 인류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지원하였으며 핵폐기 당사국들 또한 핵무기 보유의 이익보다는 사회 경제적 발전의 이익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올바르고 또 현실적인 판단을 통해서 핵폐기와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으면서 CTR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비핵화의 경로와 방법, 또 상응 조치들은 협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사항이고 구소련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는 지정학적 또 시대적 맥락과 관련국의 이해관계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고 또 적용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지난 CTR의 사례가 주었던 그 시사점을 북핵 문제 해결에 참고하며 한반도판 CTR을 구상해 보는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유용한 접근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먼저 안전보장과 경제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비핵화 모델의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CTR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대북 제재의 단계적 해제, 또 평화협정, 북미 관계 정상화 등
구체적 상응 조치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인 만큼 핵폐기 이후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북한에게 CTR적인 그 모색은 협상의 유인과 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CTR은 핵폐기 이행 과정에서 당사국의 비용 부담을 덜고 또 핵 프로그램에 관련된 인력과 시설의 민수로 전환 그리고 다양한 경제 협력 등을 병행하는 한편 관련 국가 내 협정을 통해서 핵폐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핵화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란 점에서 CTR이 주는 시사점은 또 큽니다. 과거 CTR의 이행 과정에서 미국은 오늘 함께 하신 샘넌 의원님 등의 공동 발의를 통해서 넌 루가 법으로 알려져 있는 입법 조치를 초당적으로 마련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협정의 준수와 또 이에 상응하는 보상 조치가 상호 간에 성실하게 이행되었던 점도 성공적인 비핵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남북 간에, 북미 간에는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공동선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협상을 통해서 구체적 합의와 이행의 방안을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다자적인 참여와 지원을 통한 비핵화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에서도 CTR은 매우 유용한 접근의 시사점을 줍니다. CTR의 적용을 통해서 초기부터 참여국들이 관여하게 되고 핵을 폐기하는 북한과 또 이를 지원하는 국가 간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서 보다 검증 가능하고 투명한 비핵화 과정을 진행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한미를 포함한 관련국들의 협력과 지지 그리고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면 북한도 이러한 비핵화 과정의 선순환에서 쉽게 이탈하기 어려울 것이고 지속성을 마련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시사점들 외에도 CTR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하고 또 연구해 오신 해커 박사님 등 여러 전문가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만큼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지혜와 또 통찰력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비핵화의 과정 없이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관계의 발전도 결코 근본적인 진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또 완벽하게 따를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때로는 한 세대에게 위대한 일을 성취해야 할 책임이 따르기도 한다. 이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턱을 넘어야 하는 지금이 남북미 그리고 국제사회가 평화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성과와 시행착오까지도 모두 자산으로 해서 다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또한 길었던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협상 목표를 통해서 비핵화와 제재 완화, 공고한 평화체제와 북미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남북관계 진전 등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하루빨리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반도가 분쟁에서 또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고 대립에서 다시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긴 안목과 전략적인 지혜가 모아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wonderful speech, Minister 네, Lee. 뜻깊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마티 나탈레가와 APLN 의장님을 초청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APLN을 이끌고 계시는 나탈레가와 의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인도네시아의 외교부 장관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엔의 주 인도네시아 대사로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e kind introduction, 예, Professor. 친절한 소개 말씀 Most of all, thank you to 교수님께 Minister.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께도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의미 깊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Great pleasure.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분들을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적 해결 방안 모색 워크숍에 모시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APL에서는 대한민국 통일부와 또 그리고 맥카터 재단의 이 본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해주셔서 그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협력 We are 감사드립니다. a network of over APL을 소개드리면요, 저희 네트워크는 100명이 넘는 군사, address 외교, security challenges in our region. 또 안보 전문가들을 Focus on 모시고 nuclear non-proliferation. 특히 아태 지역의 안보 위협, 또 여기에는 핵 감축과 By producing and 비핵화, 또 그리고 high quality research,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해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Building 분석뿐만이 아니라 partnerships, 연구를 하고요. providing a platform 또한 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대화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solutions 있습니다. for North Korea. 이 협력적 해결 방안 모색, 특히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적 해결 방안 모색 과정에서는 그 비핵화 과정이 협력적 위험 감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Program or CTR 전제로 임하고 있습니다. CTR, 협력적 위험 감소는 샘넌 상원의원께서 주도를 하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샘넌 넌루갑 법에 의해서 가능했는데요. 당시 구소련의 경제적인 지원과 또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서 핵무기를 포함한 구소련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당시 구소련은요, and to reduce 구소련의 인력들을 또한 민간 사업 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고 관련 시설을 전환할 필요가 굉장히 지대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도 유사한 필요가 발생을 하겠지만 그 정도는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어떤 원자력이라든가 해제를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작습니다. CTR을 통해서 북한에 전략적인 효익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구소련 국가들의 경우로 봤을 때 자명합니다. 저희 이 협력적 위험 감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주와 안보 전문가들의 기여가 절실합니다. 북한을 위한 저희 CTR을 저희는 CTR 플러스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그렇다면 CTR 플러스를 diplomatic approach. 어떻게 적용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직접적인 방안이 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CTR 플러스에 대해서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또 그리고 어떤 시사점이 CTR에서 있고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개선된 또한 그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안보 문제가 어떤 것인지 이해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한 정책 제안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크숍의 결과로 저희 보고서를 여러 제안을 통합해서 낼 수 있도록 joining us.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APLN을 대표해서 환영드리고 또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있을 워크숍 자리에서 많은 유용한 논의가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저희가 효과적인 you very much CTR indeed. 플러스 이니셔티브가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샘넌 상무위원 의원을 초대하겠습니다. NTI 핵 위협 방지 구상의 공동 창립자이자 공동 의장입니다. 모두 아시지만 상원 의원께서는 바로 CTR을 가능하게 한 넌루가 법의 공동 발의자이십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다 잘 들리시나요? 네, 문정인 이사장님 그리고 또 APLN 관계자분들 그리고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저희 워크숍을 또 후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방금 해주신 뜻깊은 말씀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 입안가들과 또 전문가들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몇 년 전에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었었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저와 루거 의원은 좀 기여를 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담아서 저희가 이제 기고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CTR non-루거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이 CTR 프로그램이 강력한 툴로서 작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썼습니다. 즉 한반도의 비핵화와 그리고 안정을 가져오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이것을 저희가 기고문에 담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있는 기고문에 담아서 저희의 생각을 공유를 했는데요. 저희는 창의적이고도 과감한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진전을 이루어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강조를 했던 것은요.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쟁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틀에 박히지 않는 생각이 필요하고 그리고 과감한 그런 조치들이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협, 협력적 위협 감축 CTR이 필요하다라고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관계자들과 저희가 이제 기고문 작성 이후에 만났고요. 펜스 부통령과 그리고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저희가 이 CTR 프로그램과 관련된 교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련의 붕괴 이후 이 non-루거 프로그램의 그런 교훈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드렸는데 방금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재정적인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부소련 그 핵 프로그램, 미사일 프로그램, 잠수함 이러한 그 무기 자산과 그리고 또 운반 체제에 대한 어떤 보관, 이송, 그리고 폐기에 대해서 지원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화학 무기도 안전하게 처리를 했고요. 또한 생화학 무기 시설들도 러시아에서 저희가 해체를 했고요. 또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의 이런 시설들의 해체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이렇게 얻은 교훈들이 한반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000개가 넘는 핵탄두를 저희가 그 당시에 분리를 했었고요. 엄청난 양의 그런 운반 체계를 해체를
하고 이런 미사일과 사일로와 또 터널들을 파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파괴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저희가 안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태 지역에서 저희가 이런 것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 미국 혼자서 단독으로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리고 러시아도 동참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저희의 노력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일본도 그 당시에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특히 저희가 이제 기고문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을 만났을 때도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여러 국가들의 동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고문을 작성을 하고 또 싱가포르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논의 초기에 저희가 N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보고서를 출간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종합적인 보고서를 저희가 발산을 했었습니다. 벤 러스틴도 오늘 패널리스트로 참가를 하는데요. 실프레드 해커 박사님도 참가를 하시고요. 그리고 실프레드 해커 박사님은 워낙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나중에 보고서를 또 따로 받아 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북한의 지도자들에게는 이게 윈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이 CTR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과학과 기술자들의 지지와 그리고 또 일반 주민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그리고 기술자들이 본인들의 전문성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핵화 과정에 본인들의 전문성을 활용을 하고요. 평화적인 어떤 과학적 업무에 투입이 돼서 한국과 미국과 그리고 다른 국가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있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과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검증과 관련된 것입니다. 검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어떠한 핵무기 해체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검증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TR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검증 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와 물질들이 제대로 제거가 되었는지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제 패널 토론 때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 검증 작업에도 이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표를 달성을 했을 때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보건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CTR 프로그램과 함께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CTR 프로그램은 성과에 따라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커 박사님께서도 분명히 다음에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해커 박사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전 세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CTR을 저희가 한반도에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신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뢰 구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학자와 기술자들과 신뢰를 구축해야지만 나중에 그 현재 있는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직접 자신들이 만드는 무기를 해체하는데 동참을 하고 또 앞장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전적으로 핵 물질과 핵 무기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송을 하고 또 보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과제가 아닙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CTR 그 프로그램을 구조련에서 이행했던 그 이력을 봤을 때 이게 그렇게 간단한 과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냥 핵무기를 갖다가 그냥 단순히 비행기에 실어서 이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과제들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무기가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협력이 중요합니다. 북한과 협력이 중요하겠죠. 지금 핵 분열 물질의 생산도 저희가 이제 중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거하고 또 무기를 해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핵무기 뿐만 아니라 그 물질을 갖다가 안전하게 저장하고 이송하고 또 저희가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또 다른 포인트는 윈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을 이행하게 되면 북한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경제를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북한에 있어서 중요한 이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CTR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청사진이 아닙니다. CTR 프로그램은 강력한 툴로서 외교를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외교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의가 필요하고요.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핵무기를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기 위한 의지도 북한 측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북한을 대상으로 북한에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북한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CTR 프로그램을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나 한국이 단독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북한도 참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소련에서 진행을 했던 것처럼 다른 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도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CTR 프로그램 운영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러시아가 만약에 참가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러시아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그 중국의 참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관점에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러시아와 또 중국의 동참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동참도 저희가 끌어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영내의 어떤 안보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나중에 만약에 CTR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을 하게 된다라면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협력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단순히 미국과 한국만, 북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동참을 하고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넌 루거 프로그램의 이 협력적 위협 감축, CTR 프로그램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TR 프로그램은 크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CTR 프로그램을 통해서 핵무기를 해체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일본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있는 국민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워크숍에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워크숍에 참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굉장히 중대한 이 과제와 그리고 지금 리스크가 있는 북한의 그런 북한의 핵무기 상황을 이제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모두 함께 모여 있습니다. 네, 뜻깊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바로 첫 번째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님께서 다음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북핵 문제에 대한 워낙 권위 있는 전문가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와 관련해서 뭐 소련에서도 많은 경험을 쌓으셨고 또 이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에서 그리고 러시아에서의 경험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해커 박사님. 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문정임 이사님, 그리고 저도 이인영 장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APLN과 또 저를 초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 넌 상원 의원님 뒤 이어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참 어려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야 될 핵심 메시지를 다 전달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넌 상원 의원님이 해주셨던 말씀과 그리고 또 넌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NTI 보고서의 그 내용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저도 그 NTI 보고서 발간에 기여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생각해보면 저희가 주요한 이슈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이 워크숍이 진행이 되니까 저희의 생각과 그리고 또 저희 경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러시아와 또 북한에서 그동안 이제 경험을 쌓았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많은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좀 여러분과 공유를 할까 합니다. 네, 여기 지금 이제 슬라이드 쇼를 통해서 화면을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So I will try to summarize. 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조금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제 발표라고 하는 것은 제 페이퍼에 있는 내용을 다 다루기보다는 조금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련과 러시아 그리고 구소련의 그 국가들과 북한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위협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핵무기 프로그램의 크기도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핵무기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교한지 발달했는지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국가에 있는 뭐 구소련과 러시아에 있는 인력의 어떤 그 연계를 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넌 상원 의원님의 사진인데 몇 년 전의 사진입니다. 데이비드 허프만이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 글을 기고를 하는데요. 이 허프만이 참 잘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허프만은 얘기하기를 러시아와 구소련은 바로 지옥으로부터 자산을 상속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허술한 핵무기가 있었고요, 또 핵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허술한 핵인력 관리, 그리고 또 허술한 핵수출 통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련 정부가 핵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핵이 소련 정부가 아닌 다른 제3자에게 이전이 되거나 확산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북한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위협이 있는데요. 이 위협을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김정은이 이 사진이 너무 멋지고 건강해 보입니다. 사실 최근의 사진인데 굉장히 건강하고 멋져 보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핵 무기를 오해해서 또 잘못된 계산해서 실수에 의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위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북한에게서 이 핵무기는 안보의 마지막 보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 정권 전복, 정권 교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정권 전복이라고 하는 것은 교체라고 하는 것은 뭐 건강장애 이유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 내부 요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저희가 걱정을 했던 것은 바로 이제 도발적인 군인이고요. 그다음에 또 넌 루커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또 저희가 우려하는 사항은
바로 핵 기술의 수출, 확산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과거에서는 핵 Here in the 수련, case of North 그 소련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핵무기를 제거하기보다는 감축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핵무기의 제거 그리고 핵무기 생산과 운반 체계의 제거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동결과 점진적인 폐쇄와 제거라는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핵 프로그램에 한번 크기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무기와 운반 체계와 그리고 또 뭐 시설과 인력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련 시절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1991년의 상황이었는데요. 소련 같은 경우는 핵무기가 뭐 3만 9천 개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그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40만 킬로그램의 핵 분열 물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핵 단지에는 구소련의 영토에 10만 명의 그러한 전문가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소련 같은 경우에 경제 또한 붕괴 당시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핵폭풍을 위한 모든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북한 같은 경우에 보겠으면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 뭐 25에서 48kg고 고농축 우라늄도 여기에 그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티늄 같은 경우에도 많지는 않고 굉장히 제약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핵장치 같은 경우에는 뭐 무기 같은 거 20에서 60개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통해서 미국을 타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없지만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소련과 그리고 북한의 수치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핵무기 같은 경우는 북한은 뭐 30개에서 50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핵물질 같은 경우는 한 1000kg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소련에 비해서는 그 핵물질 양도 좋고요. 그 다음에 핵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숫자도 훨씬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뭐 육화 우라늄과 그리고 이제 고농축 우라늄과 관련된 것도 비교해 보면 소련에 비해서는 그 양이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봤을 때도요, 소련과 러시아와 북한은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 소련에는 그 당시에 노벨 수상자도 있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것은 저희는 뭐 북한에 있는 기술자들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역량이 있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핵실험 숫자만 비교해 봤을 때 러시아, 소련 같은 경우는 715개의 핵실험을 진행을 했었고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을 감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우주와 미사일 기술 분야에 있어서 선구자였습니다. 북한은 선구자는 아닙니다만 기술자들이 실력을 갖추고는 있습니다. 이 커넥티비티,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루거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1991년에 이행을 했었을 때 저희는 러시아와 그리고 소련의 그런 시설과 기술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류와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소련에 대한 정보가 많았지만 북한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교류와 접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북한에 대한 정보는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접촉 때문에 북한의 어떤 외교 분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접촉과 교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그런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과학 기술 분야와 관련해서요. 그리고 소련과 이제 러시아의 CTR에 대해서
저희가 initiative.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과감한 정치적인 이니셔티브가 필요하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Lugar program. 강력하고도 또 지속 가능한 정치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넌 루거 프로그램 같은 경우 투명적인 지원을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넌 루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러한 지지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A lot of 그리고 other 또 한 things. 가지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CTR에 역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북한에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Don't try to 협력을 해야 되고요.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협 감축에 역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협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술 전문가들의 그런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트랙 2가 매우 중요합니다. 트랙 2를 통해서 저희가 러시아에서 CTR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Soviet Union. 경험을 봤을 때요, 이 논 루거 프로그램을 이제 소련에서 진행을 했었을 때요, 이 핵 분야에 This- in the case-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직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이 핵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전직, 평화적인 민간 분야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양자 프로그램이 중요하지만 또한 저희가 다른 국가들의 참여도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The steps that were taken in cooperative 사실 저희가 CTR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또 that 주창하는 것은 협력적 군수용에서 민수용으로 전환한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그동안에 핵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네, 분명히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북한은 핵 프로그램에 돌아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 all the weapons and-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 just 같은 as 핵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 found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군수용에서 민수용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러시아에서 이 CTR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로 바로 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했던 경험을 먼저 북한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처리를 하고 제거를 한다라면은 신뢰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more than my 구축한 신뢰를 통해서 또 핵무기 프로그램을 저희가 나중에 해체를 할 수 있겠죠. 제가 시간을 다 쓴 것 같습니다. Insightful. And I really like the idea of 해커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비핵화 conversion. 대신 군수용에서 민수용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개념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발표자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남라타 고수어미 say that 박사님이십니다. 남라타 고수어미 박사님은요, 아시아 최고의 우주 정책 전문가이십니다. promoting the study of space issues. And I 우주 really 관련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주시는 전문가이신데요. she's a member of APLN. 이 자리에 모실 수 있어서 대단히 기뻤습니다. APLN의 위원 중 한 분으로서 In arguing the space 지금까지 dimension. 계속해서 우주의 측면 또 그리고 우주 쪽에서의 그런 협력, 북한과 우주 사업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기쁘고 고수어미 박사님을 모시고 두 번째 발표 듣겠습니다. Thank you to the Asia Pacific 예, Leadership 문 교수님 그리고 APLN께 이렇게 초대 감사드립니다.
큰 영광입니다. Which has it in details. But what I'm going to do in the 10 네, minutes 상세한 사실 논문을 제출했습니다만 저는 10분 정도를 들여서 이 우주 협력이라는 것 또는 이런 그 우주 군사화를 저희가 stated by 감소하는 방면에서의 북한 또 북한 주민과 협력이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맥락이라든가 Kim Jong-un regime 전체적으로 in North 봤을 Korea 때 그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any 불안 conversation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주 협력과 관련한 그 어떤 대화도 이것이 해결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우선 북한은요, 핵 개발과 핵 보유 자체를 체제 안전 보장 수단으로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also know that 그 the 권력이 승계되는 그런 체제가 또 하나의 사항입니다. 그 미사일 기술과 또 and that's 그리고 where space 핵 기술 개발이 북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도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RCBM 기술의 개발을 보면 여러 경우를 봤을 때 이 운하 로켓이라는 것이 또 그리고 노동 is the context 2호 we can actually 로켓이 이 미사일 발사에 활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주 is coming up 협력이 과연 가능한지 저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관련된 사항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와 대한민국의 talking 문재인 about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북한에 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Moon Jae-in and I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요,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기 we can 이전에 actually go to negotiation. 대화가 있을 때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협상 전에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을 보면요. 이 북한의 나다라는 국가 우주 개발국에 의해서 2013년 설립이 되었는데 우주 프로그램이 주도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서는 북한이 우주 개발 사업을 통해서 우주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법을 만들어서 우주 사업을 개발하고 또 그리고 2009년부터 외기권 우주 조약의 조약국입니다. 저희가 협력을 하려고 할 때 그 기반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민간인 참여를 보면 원격 센서 또 그리고 GIS와 같은 그런 면에서 또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만큼 이는 유엔의 식량 농업 기구에 의해서도 여러 번 제기가 되었는데요. 이 방면에서 협력이 가능합니다. 이 면에서는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어업이라든가 농업에 대해서 또 그리고 기상예보, 기상에 대한 관측 등 협력 여지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광업 쪽에 여지도 있습니다. 위성을 통해서 이 광업 쪽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 협력을 해온 국가는 또 중국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항상 중요하죠. 그리고 중국과 북한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벨트로드 이니셔티브 1대1로 이니셔티브에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China reaffirm 북한은 중국의 중국의 우주 관련 사업 협력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 1961년에 양국 간의 협약이 갱신이 되면서 이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에서는요, 2012년에 운하 로켓을 태워서 저궤도에 진입을 한 바 있고, 또 그리고 2016년에도 역시 성공을 했는데 당시 위성 발사 시에 성공했지만 그 어떤 영상도 송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사 능력, 그 궤도에 태우는 능력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어떤 기상이라든가 GPS와 같은 그런 능력, 그런 역량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출한 논문을 통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우주는 첨단 기술로서 framework 협력이 가능한 분야일 수 있습니다. 대화에 이것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나다, as to 즉 how much that might 국가우주개발국과 항공우주연구원과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지가 중요한데요. $1 million. 대한민국의 우주 사업 예산은 5억 5,100만 달러입니다. Republic of Korea with 자체 독자 발자체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이것은 KSLV-2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to LEO. Now it is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위성을 태우는 것이 가능해질 텐데요. 그런데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 생각을 하면 30%의 현 예산을 할당을 했을 때 이 북한 쪽에 민수용 지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과 한국 모두 갈등이 있는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ASAT 반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이 있었던 만큼 군사화의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ASAT을 예를 들어서 아주 초기적인 반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이 원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북한에서는요, GPIOS 제머를 시험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있을 때 이 제머를 구동한 바 있고요. signals to their own 또 population. 그리고 주민에 대한 주민 통제용으로 들어오는 신호를 차단하는 데 제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주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사실 협상과 대화에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협상 전에 필요한 대화가 있습니다. 캐터링 재단 소속의 지속적인 대화 전문가에 의하면요, 상호 경청을 하고 이 들은 바에 의해서 이에 대해서 맞춰가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경청하고 바꿀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북한과 관련해서 여러 이견이 있고 그리고 역사적인 격차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포괄성입니다. 이 포괄성이라는 것은요, 문제 해결 프레임워크에 의거해서 이 이해관계자들이 이견과 또 이해관계의 차이, 그리고 전략적인 목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분쟁 방지를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남북 그리고 미 간의 협상에 있으려면 이러한 체제 안정, 체제 불안에 대한 또 그리고 권력의 승계에 대해서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일이 되면요, 북한이 민주화될 것이고 김정은의 권력은 상실될 것이다라는 그런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미국과 한국과의 포괄적인 그런 접근이 있을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주 상황 인지, 또 그리고 민수형 목적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농암이라든가 홍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야겠습니다. 또한 공동의 주인 의식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남북한은 여기서 공동 주인 의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주뿐만이 아니라요. 우주 사업에 있어서 리모트 센싱이라든가 물론 북한이 주민을 통제하는 그런 전략과 반할 수 있지만 우주 탐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북한, 한국 모두 북한 탐사 의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이 달 탐사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탐사국인 만큼 어떤 협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주 사업의 군사적인 측면은 피하면서 그 민수용 목적, 더 큰 이점이 주어지는 목적, 이것이 강조가 될 때 포괄성과 또한 공동의 주인 의식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서로 Unification 듣고 said in the 의견이 다르더라도 맞춰갈 의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협업이 있으려면 특히 비핵화 분야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배우고 맞춰가야 되는, 예를 들어서 우주 역량을 계속해서 왜 키워나가야 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계속해서 염두를 둬야 하는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과 저희가 인간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의견은 많습니다. 그 미국과의 의견차 저희가 언급하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태에서는 이러한 공감과 인간성의 발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을 할 때 and the other, which means that 나와 다른 자신과 다른 입장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요. 공통의 그러한 타협점을 찾으려면 이 북한이 이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어떤 협력이 민수용 우주 사업에서 가능할지, 제기가 될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우주 역량이 계속해서 식량 그리고 농업 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맥락인데요. 만약에 우주 사업 협력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이루어진다면 이 한반도에 대한 이해, 역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군사적인 용도로서의 우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고려가 되어야겠지만 이 협력 과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이 부분에서 결여가 되어 있고 투명성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합니다. 앞으로를 위한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일부와 또 그리고 우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비전이 이 협력에서 저희가 유지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 스콧 베이스라는 그 미국의 국가우주위원회의 스콧 패스 사무국장은 베를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그 대륙간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이 계속적인 우려가 예를 들어서 유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위성 발사가 아니라 미사일 기술에 대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으면, 왜냐하면 ITU와 OST 비중국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보면요, GOOS와 UN 스파이더라는 그러한 기관을 통한 협력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물론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 전입니다만 이러한 협력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논문에서 그 우주 협력에 대한 대화가 전혀 없을 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기한 시나리오는요, 남북한 또 그리고 미국 간의 그런 우주 협력 대화가 일어나지 않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그런 용도와 또 그리고 초고온 핵 폭발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요, 위성에 이렇게 작은 EMP를 태워서 올리게 되면은 전자 기파 펄스가 발생이 될 수 있고 큰 여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대화와 협상이 장기적으로 붕괴된 상태로 있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람라타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공개 세션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두 번째 워크숍에도 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패널 토론을 진행하기 앞서서 5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분 뒤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